안녕하세요. 마스터제로입니다. 더킹, 슬립, 위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더킹, 슬립, 위빙은 복싱에 피하는 기술이죠. 근데 이 더킹, 슬립, 위빙은 동작들이 좀 비슷해 보여서 용어를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킹은 자세를 아래로 낮춰서 펀치를 피하는 동작을 더킹이라고 합니다. 크게 돌려치는 훅이나 아니면 스트레이트 펀치도 자세를 낮추면서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킹이고요. 슬립은 그냥 자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살짝 낮추면서 옆으로 틀어서 펀치가 어깨 너머로 지나가게 피하는 기술을 슬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빙은 이 더킹과 슬립을 연결해서 오른쪽 슬립 자세에서 왼쪽 슬립 자세로, 그리고 왼쪽 슬립 자세에서 오른쪽 슬립 자세로 연결하는 동작을 위빙이라고 합니다. 더킹은 가드를 올린 상태에서 펀치가 올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주면서 자세를 낮추는 동작을 더킹이라고 하고요. 슬립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자세를 낮추면서 상체를 45도 정도 옆으로 틀어줍니다. 이쪽 앞으로 똑바로 숙이는 게 아니라 상체를 저쪽 45도 방향으로 살짝 숙여서 머리가 이쪽 45도 방향으로 살짝 앞으로 가도록 몸을 옆으로 틀어주는 동작을 슬립이라고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45도 정도 상체를 틀어서 상대의 스트레이트 펀치를 이쪽 어깨 너머로 지나가게, 이쪽으로 했을 때는 이쪽 어깨 너머로 지나가도록 피하는 동작을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할 때 주의사항은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슬립을 할 때 체중이 뒷다리 쪽에 실리면은 안 됩니다. 슬립을 한 다음에 바로 카운터로 오른손 스트레이트나 이런 펀치를 해야 되는데 체중이 뒤쪽으로 실려 있으면은 다시 앞으로 가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체중을 양다리에 5대5로 그대로 비슷하게 놓은 상태에서 머리와 상체가 뒤쪽으로 쏠리지 않게 오른쪽 살짝 앞쪽으로 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왼쪽으로 슬립을 할 때 뒷발 뒤꿈치를 펀치할 때처럼 이렇게 뒤꿈치를 높이 들면서 하게 되면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발이 헛돌면서 좀 중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슬립을 할 때에는 이 뒷발을 그대로 두고 상체만, 최대한 상체만 옆으로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왼쪽으로 슬립을 했다가 바로 카운터 펀치를 할 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중심을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빙은 쉽게 생각해서 먼저 오른쪽으로 살짝 슬립한 다음에 그대로 자세를 더 낮춰서 낮은 자세로 더킹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반대쪽 왼쪽으로 슬립 자세로 일어나면 됩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살짝 슬립하고 그 다음 자세를 더 낮춰서 더킹 자세로 갔다가 반대쪽 슬립 자세로 살짝 일어나주면 이게 위빙입니다. 근데 이때 머리는 알파벳 U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둥글게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서 V자가 아니라 U자로 이렇게 둥글게 몸을 한쪽으로 틀었다가 머리로 살짝 커브를 그리면서 자세를 낮췄다가 다시 또 커브를 그리면서 반대쪽으로 일어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살짝 슬립하고 둘 머리 U자를 그려서 반대쪽 슬립 자세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립과 위빙 자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슬립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앉으면서 이때 동시에 몸을 살짝 옆으로 틀어서 가슴이 저쪽 45도 방향을 향하게 이 정도로 틀어줍니다. 틀어주면서 바로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서 머리가 45도 방향 약간 앞으로 빠지게, 시선은 계속 정면을 봅니다. 이쪽으로 슬립할 때 저쪽을 보는 게 아니라 정면 상대를 생각하면서 상대를 계속 보면서, 그리고 슬립을 한 다음에 바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반대쪽 슬립입니다. 이쪽으로 슬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자세 낮춰주면서 가슴이 저쪽 왼쪽 45도 방향을 향하게 상체를 틀어주면서 이쪽 앞으로 살짝 머리를 숙여주고 빨리 제자리, 시선은 계속 정면 고정하시고요. 뒷발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그대로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위빙, 오른쪽으로 살짝 자세를 너무 많이 낮추지 말고 살짝만 낮추면서 슬립하고 그대로 머리를 U자를 그리면서 자세를 더 낮추면서 내려갔다가 반대쪽 슬립 자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처음 위빙을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습합니다. 세 동작으로 나눠서 하나, 둘, 반대쪽 슬립, 그리고 셋, 다시 원위치. 하나, 먼저 한쪽을 살짝 슬립하고 둘, 위빙해서 반대쪽 슬립 자세로 일어나고 그 다음 셋, 다시 자세를 원위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살짝 슬립 하나, 그 다음에 둘, 머리를 U자 그래서 반대쪽 슬립 자세 하고 셋, 원위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슬립이나 위빙을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MMA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싱 같은 경우는 펀치밖에 사용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서도 슬립을 한다든지 위빙 동작을 해서 상대가 펀치를 허치게 유도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상대가 주먹 펀치를 하는 걸 보고서 보고 피한다기보다는 내가 미리 먼저 멀리 있을 때부터 계속 상체를 움직여서 점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상대가 허치게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킥복싱이나 MMA에서는 킥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을 때 이렇게 슬립이나 위빙 동작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슬립이나 위빙 동작을 하다가 그때 마침 상대가 미들킥을 차면은 미들킥 한 대 맞을 것도
슬립을 하다가 머리에 헤드킥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킥을 사용하는 격투기 경기에서는 멀리에서부터 슬립이나 위빙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서 사실 잘 사용 안 하고요. 그리고 슬립 같은 경우에 상대 펀치를 기다려서 내가 이걸 피해서 카운터를 친다. 이것보다는 내가 먼저 약간 멀리 있을 때 잽을 주면서 가까이 살짝 들어가면서 바로 슬립을 해서 상대의 카운터 잽을 유도를 하고서 여기서 오른손으로 카운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빙 같은 경우는 주로 복싱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MMA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면은 상대의 하단 태클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세를 이만큼 낮췄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펀치를 하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대로 상대 하단을 공략하면 되기 때문에 위빙은 주로 복싱에서 사용하게 되고, 접근전에서 복싱은 클린치를 원래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글러브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예를 들어서 왼쪽 훅을 하려는 게 느껴지면 그때 위빙을 해서 훅을 흘려보내고 이쪽으로 주로 카운터를 할 때 위빙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번에는 슬립과 위빙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립은 상대가 왼손이나 오른손, 잽이나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펀치를 했을 때 피할 때 사용하는데요. 상대가 왼손 스트레이트를 했을 때에는 이쪽 오른쪽 바깥쪽으로 슬립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인사이드 슬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쪽 손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바깥쪽 아웃사이드 쪽으로 슬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왼손 스트레이트가 오면 이쪽 바깥쪽 오른쪽으로 슬립,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왔을 때에는 바깥쪽 왼쪽으로 슬립, 오른쪽으로 슬립을 한 다음에는 바로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카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왼쪽으로 슬립했으면 왼손 훅으로 카운터할 수 있습니다. 위빙의 경우는 상대가 왼손 훅을 했을 때 훅을 위빙을 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오른손으로 카운터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 훅을 했을 때에는 왼쪽으로 위빙을 하고 왼손 훅으로 카운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슬립과 더킹, 위빙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상대의 잽을 기다리면서 상대의 잽을 슬립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카운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대가 좀 깊이 들어오면서 왼손에 이어서 바로 오른손 펀치까지 오는 게 보일 때, 그럴 때는 먼저 왼손을 슬립을 하는데 이때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우면 상대도 저 손으로 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왼손 잽에 이어서 오른손 훅.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내가 상대 왼손 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대가 깊숙이 들어오면서 왼손 잽을 하고 이제 오른손 훅이 올 차례일 때, 그때는 여기서 바로 슬립한 상태에서 바로 왼쪽으로 위빙까지 해서 왼손 훅으로 카운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카운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이 패링이나 블로킹으로 방어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내가 몸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팔을 올려서 가드를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쳐내거나 막는 방어가 더 안전한데요. 슬립이나 위빙은 그럼 왜 하느냐? 그거는 카운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오른손 펀치를 했는데 내가 팔로 블로킹을 하고 펀치를 하면은 상대도 자기가 펀치를 하는 순간에 이게 딱 막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바로 다시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슬립을 해서 카운트를 하거나 아니면 슬립을 하면서 같이 카운트를 하면은 상대에게 방어할 기회를 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슬립이나 위빙을 할 때에는 좀 가드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랑 손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좀 불편하고 좀 느리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슬립이나 위빙을 할 때는 좀 가드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피하지 못하면은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만 카운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슬립이나 위빙 같은 머리를 움직이는 동작이 좀 더 유리하고요. 방어를 확실하게 하는 게 목적일 때에는 블로킹으로 방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슬립이나 위빙을 할 때에는 상대가 펀치를 하는 걸 보고 피한다기보다는 상대의 어깨 움직임이나 몸 전체 움직임을 보고서 미리 움직여주는 게 좋고요. 복싱이라면 멀리서도 자유롭게 슬립 위빙을 사용해도 되지만 킥을 사용하는 격투기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슬립이나 위빙을 하면 위험하고 좀 가까이 붙었을 때 어느 정도 킥이 아니라 펀치 거리 정도까지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